10월 11일 새벽이었죠. 단 하나의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요했던 시장이 순식간에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모든 건 바로 이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이 폭발적인 한 문장.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금융 충격파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협상용 카드일까요?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일까요? 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시장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장의 패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든 걸 촉발시킨 두 거인의 충돌, 그 시작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불씨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라는 첨단 산업의 피와도 같은 자원을 무기로 꺼내드니까 미국은 관세라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압박 카드로 맞받아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번 중국의 히토류 정책이 예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산 히토류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그게 제3국끼리 거래하는 것마저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전 세계 첨단 기술 공급망에 목줄을 우리가 쥐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게 숫자로 보면 확 와닿는데요. 기존에 55% 관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100%를 더 얹어서 총 155%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세금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무역하지 말자, 사실상 무역 단절 선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은요,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반응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죠. 역시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하루를 기록했죠.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이 VIX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31%나 뛰었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어떻게든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극적인 붕괴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세상에 단 24시간 만에 무려 13조 원, 달러로는 거의 90억 달러에 달하는 빚내서 투자한, 즉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7% 넘게 치솟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다 던지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짜인 판인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관세 폭탄,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통제, 이 두 개의 핵버튼 모두 정상회담이 끝나는 직후에 터지도록 시간이 설정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테이블에 앉아서 끝장 보자는 압박인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벼랑 끝까지 차를 몰고 가는 극단적인 치킨 게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전술을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몰아붙여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 항상 꼬리를 내린다는 뜻으로 타코, TACU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 에이펙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관세, 투자, 안보를 다 합친 거대한 빅딜의 최종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금이나 미국 채권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확 몰렸고요. 반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가차없이 내돈져졌죠.
특히 원화는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통화보다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같은 분석가들은 월요일에 마지막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정 가결이 무너지면 기계적으로 팔게 되어 있는 펀드들 물량 때문인데요. 바로 그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발상적인 분석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상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모든 건 거대한 협상 게임이라는 것. 둘째, 그 게임의 데드라인이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보여주듯이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SNS 게시물 하나에 수조 원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과연 이런 벼랑 끝 전술이 강대국들에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결국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한 도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